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경영 이론들과 비즈니스 성공 공식 속에서 숨쉬며 살아갑니다. 전략, 리더십, 혁신, 조직 관리.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근본을 만든 단 한 사람의 혁명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까지 전 세계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수많은 리더들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뒤바꾼 인물.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해답을 제시하며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새롭게 창조해낸 사상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 기업, 리더십의 모든 기초가 사실상 그의 책상 위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통찰 하나가 글로벌 기업의 흥망을 갈라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름 피터 드러커. 하지만 그가 세운 명성 뒤에는 전쟁과 권력, 혼란과 혁신이 뒤엉킨 놀랍고도 드라마틱한 인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등장으로 인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청년 시절,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사회 속에서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던 그의 치열한 사유, 그리고 수십 년 뒤 등장한 실리콘밸리조차 그의 가르침에 무릎 꿇게 만든 통찰까지.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학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설계자, 경영과 사회의 프레임을 완전히 재정의한 남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피터 드러커가 어떻게 시대를 바꾸고 왜 여전히 미래를 예견한 사상가로 불리는지,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09년 12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지식인 가정에서 피터 드러커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돌프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일하던 경제학자였죠. 어머니 캐롤라인 봉드는 의학을 공부한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 덕분에 어린 피터는 유럽 최고의 석학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집에는 경제학자, 철학자, 의학자들이 드나들며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고, 소년 드러커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남들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드러커는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역사와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지적 호기심은 누구보다 강렬했죠. 1927년 18살이 된 드러커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순수 학문보다는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29년이 되자 젊은 드러커는 프랑크푸르트로 거처를 옮겨 금융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중 하나인 세계의 대공황이 터지고 말았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혼란 속에서 드러커도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생계를 위해 프랑크푸르터 게네랄안차이거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경험이 훗날 그의 날카로운 사회 분석력과 통찰력의 밑바탕이 되어주었죠. 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드러커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만나고 경제와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해주었죠. 1931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국제법과 공법을 전공하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는 국제법에서의 개인의 법적 지위라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이미 이 시기부터 그의 사고가 얼마나 깊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1933년 독일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등장했고, 정치적 위험을 감지한 드러커는 재빠르게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피해야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었고, 특히 자유주의적 성향의 학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드러커였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더 안전한 곳을 찾아 1933년 말
영국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런던에 정착한 드러커는 처음에는 작은 보험회사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했고 이후 머천트 뱅킹으로 유명한 프리드버그 앤 컴퍼니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1935년부터 런던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그는 금융업계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나갔고 동시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배출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강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죠. 케인즈의 혁신적인 거시경제학 이론과 정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사고방식은 젊은 드러커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드러커는 단순히 금융 실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영국의 다양한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관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1937년 3월 드러커는 영국 신문사에 미국 특파원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고 28세의 나이로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그는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인 자본주의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특파원 일을 그만둬야 했던 그는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뛰어난 글쓰기 실력과 독창적인 사고는 곧 미국 지식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퍼스 매거진, 포춘 매거진 같은 유명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사라 로렌스 칼리지에서 철학과 정치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인 1939년에 그의 첫 번째 저작인 경제인의 종말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나치즘과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을 분석한 작품으로 당시 미국 지식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단순한 데뷔작이 아니라 향후 무려 39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 활동의 시작이었다는 점이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드러커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나타날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챔구 43년에는 산업인의 미래를 통해 산업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고 1946년에는 회사라는 개념에서 현대 기업의 본질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민영화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훨씬 전인 1960년대에 이미 그 필요성을 주장했고 마케팅과 혁신이 기업 성공의 절대적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그가 1960년대에 예측한 일본의 경제 강국 등장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쟁 후 완전히 폐허가 된 일본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을까요? 또한 1960년대부터 정보사회의 도래와 그에 따른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그대로 예언한 셈이죠. 인간 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 지식 근로자의 등장까지 예측한 그의 선견지명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는 드러커가 단순히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변화의 동력을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1954년에 출간된 경영의 실천은 현대 경영학의 기초를 세운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에서 드러커는 기업의 유일한 유효한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을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곳 정도로 생각했는데 드러커는 고객의 가치 창출이야말로 경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철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그는 목표에 의한 관리라는 혁신적인 관리 기법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함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죠. 드러커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기업이라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체계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기업을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경제적 조직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경영, ESG 경영 같은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6년에 출간한 효과적인 경영자에서는 경영자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간 관리, 의사결정, 강점 중심 사고, 중요한 일 우선순위 설정, 효과적인 의사결정 등 지금도 모든 리더들이 배워야 할 필수 요소들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드러커가 경영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까지 경영은 그저 현장에서 배우는 실무나 기술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그는 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대학에서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이 설립되었고 무수한 경영학도들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1971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 있는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사회과학과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그의 강의는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고 세계 각국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1976년에는 보이지 않는 혁명에서 연기금의 성장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1985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서는 체계적인 혁신의 방법론을 제시하여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통해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를 예견했고 지식 근로자가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예측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드러커의 영향력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96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재직했던 클레어몬트 대학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으로 개명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과 조직들은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경영 철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지금도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시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만들어냈죠. 그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고 움직여라.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이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의도에 불과하다. 그에게 실행 없는 전략은 종이 위의 잉크일 뿐이었죠. 정답을 아는 것보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영과 리더십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경영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부터 묻는 것, 이것이 드러커가 말한 진짜 리더의 조건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의 시각은 더욱 강렬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수동적 예측이 아니라 능동적 창조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경고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는 가장 위험한 일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뒤처진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드러커는 답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지만 그만큼 무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라. 그에게 진정한 성장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강점에 주목했습니다. 못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강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이 메시지는 개인의 커리어 전략을 넘어 수많은 기업들의 핵심 경영 원칙이 되었죠. 실제로 가장 성공한 기업 대부분은 잘하는 것에 자원을 몰아넣음으로써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도 뚜렷합니다. 효율성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 수치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죠.
드러커의 시선은 언제나 고객을 향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다.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는 이 한 문장으로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누구보다 먼저 시대를 내다보며 강조한 메시지. 지식 근로자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이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었죠. 피터 드러커의 명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철학을 완성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움직여라.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성장시켜라. 그것이 드러커가 남긴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조언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남긴 사상과 해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경영자와 기업가,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삶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조직의 미래, 일의 의미, 사회의 역할에 대한 통찰은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서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의 방향성까지 비추는 하나의 빛이 되었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단순한 경영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시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시대의 해석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장 먼저 밝힌 사상의 개척자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피터 드러커의 통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의 질문은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그의 이야기를 되짚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더 선명하게 마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수많은 통찰 중 어떤 것을 우리 각자가 삶과 일 속에서 실천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